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이수정입니다. 지금부터 챕터 7 리비스의 대중문명과 소수문화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명과 소수문화를 주장한 리비스는 1895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출생하였고 위대한 전통, D.H. 로렌스의 소설 등을 집필하며 문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78년 4월 14일에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주장한 대중문명과 소수문화의 기본 전제는 문화는 소수로 인해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비스는 문화는 항상 소수의 유지자들이 지켜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20세기를 문화의 쇠퇴기로 규정했습니다. 리비스는 대중문화가 전복적인 모습을 띠면서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혼란으로 이끌 것처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항한 학교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잘 무장되고 활동적인 소수가 저항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북 리딩 및 저널 라이팅입니다. 리비스에 따르면 예술과 문학에 대한 평가는 소수에게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해 대중문화가 발생하게 되면서 문화는 평준화되었고 동시에 하향화되었습니다. 책에 나타난 것처럼 기계는 최초로 습관과 삶의 환경에 대한 변화와 유사점을 찾을 수 없었던 삶의 상황을 일정한 비율로 바꾸어왔습니다. 그리고 노스클리프 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은 데일리 메일을 읽었다. 이 신문은 이제 열차의 3등 객실에서 볼 수 있는 만큼 1등 객실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신문은 부엌과 큰 시골집의 식료품 저장고에서 홀의 테이블까지 개척해 나갔다. 리비스가 말하길 대량 문화는 아무런 심각한 도전도 받지 않고 취향의 기준을 정해왔던 소수의 권위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대량 문화는 황금시대의 문화를 파괴시켰는데요. 이러한 대량 문화로 인해서 언어는 질적으로 저하했고 리비스는 고전주의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또 교육을 통해 이러한 대량 문화의 야만성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노먼 에인절의 심리적 그레셈의 법칙입니다. 심리적 그레셈의 법칙이란 나쁜 문화가 좋은 문화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신문, 방송, 영화 등의 나쁜 문화가 좋은 문화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신문보다 방송, 영화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이라고 리비스는 주장했습니다. 영화는 체면술적 수용의 상태하에서 가장 값싼 감정적 호소에 사람들을 빠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적 호소는 무서울 정도로 실제 삶과 가까운 사실적인 환상으로 호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송이나 영화 등의 매체를 이용한 수용자들은 삶의 기준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다음은 모델링입니다. 리비스는 소수만이 예술에 대한 안목 있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문화가 소수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이러한 소수가 갖고 있는 특징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 소수들은 과거에 있었던 최선의 인간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수들은 인간의 상황에 대한 감각, 삶의 본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술, 과학, 철학의 이론에 대한 민감성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고 기준을 정하는 주체도 소수였습니다. 가치를 아는 것도 그리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는 것도 이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대량 문화와 대중 미디어가 발달하게 되면서 문화를 유지시키는 소수의 권위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대량 문화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문화는 평준화되고 하향화된 것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심리적 그레샴의 법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샴의 법칙이란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인데요. 즉, 악화가 양화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화에는 영화, 방송, 신문, 광고 등이 해당이 됩니다. 영화, 방송, 신문, 광고 등은 수용자에게 수동적인 기분 전환을 제공하고 결국에는 삶의 기준에 대해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에 맞서 리비스는 좋은 문화, 즉 양화와 나쁜 문화, 악화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에 대한 비평적인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위대한 전통의 정점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리비스주의자들의 기본 입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스주의자들은 대중문화가 사회적, 문화적 권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중문화는 자본주의적 사회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고 리비스주의자들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치 권력을 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 바로 이 대중문화라고 생각했는데요. 따라서 리비스주의를 주로 엘리트주의의 입장에서 현대산업 문명을 비판하는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리비스는 문화는 소수에 의해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대중문화와 대중미디어로 인해 소수의 권위가 무너졌고 평준화와 하향화의 문화로 변질되었습니다. 방송, 영화, 신문 등의 대중문화는 독자들에게 수동적인 쾌락을 주며 그들의 삶의 기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중문화가 주는 저속한 쾌락의 위험으로부터 독자들의 도덕적이고 또 미적인 감수성을 보호하고 고취하기 위해 리비스는 위대한 정통의 정전들을 가르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 리비스의 대중문명과 소수문화 이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